네, 시면상한가 오늘도 특이점으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지수는요, 코스피 0.92%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8% 하락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판 물량들 코스피와 코스닥을 모두 합쳐 보면은 4천억이 좀 넘는 수량이 오늘 시장에서 빠져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반도체에서도 그렇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봐서도 그렇고요,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호재성 뉴스들이 딱히 없었다. 또 아직도 테마성 장세로 이어지는 것인가? 좀 다양한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해결책은 지금 좀 어디로 잡아야 될지, 지금부터 떨어지는 종목들 잡아가는 게 과연 능사가 될지, 아니면은 시장에서 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지, 오늘 좀 다채로운 방법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매니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수팀 나왔습니다. 백인현 매니저, 박병주 매니저, 김병진 매니저, 월수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백인현 매니저의 오늘장 한 줄평부터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한 줄평은 주도주 사라지고 테마만 날았다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만 해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 또 수급이 좀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방산 관련 종목들도 수급이 들어왔었는데 오전장 후반 들어가면서부터 전반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테마주 위주로 움직였습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 확률이 올라가게 되면서 잘 움직였던 종목이 바로 가상화폐랑 재건주였는데 오늘 장 초반에는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이 올랐다가 또 그 수급이 고스란히 재건 관련 종목으로 옮겨갔었거든요. 그동안 조용했던 현대 에버다임도 좋았었고요. HD 현대 인프라코어, HD 현대 건설기계, SY 스틸텍 등 다양한 재건 관련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몰렸다. 대신 이제 오후장 들어서면서 2차 전지나 반도체,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 흐름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 당선 확률이 올라가게 되면서 시장 리스크가 부각되었는데요. 이따가 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트럼프 트레이딩이 향후에 11월 5일까지 이제 미국 대선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개별 테마 위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이렇게 좀 시장 이야기 들어보니까 백인현 매니저님이 좀 생각이 드는 해결책이 좀 있으십니까? 지금은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무료 방송에서는 가상화폐랑 재건 관련 종목들을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관련 종목들 위주로 변동성이 나타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재건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면서 또 제가 전진건설 로봇 제가 오늘 목표가를 달성했는데 재건 관련 종목 대장주였거든요. 뭐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트럼프 트레이딩을 하셔도 되는데 일단 오늘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따라 붙는 전략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 붙는 전략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많이 조정을 받았던 뭐 HBM 관련 대장주 위주로 지금은 또 공략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막 오늘같이 올라간 종목들은 지금 사면 안 되고 오히려 오늘 같은 날 좀 떨어진 종목들을 담아가는 전략,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갈 때 좀 팔 수 있는 그런 전략들 가져가는 것도 시장에서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박병주 매니저의 한 줄 평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백조 원자력 시대를 놓치지 말자라는 그 한 줄평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네. 준비한 그 그림? 자료 화면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왼쪽이 이제 그 원래 기존의 대형 원전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소형 원전인데 최근에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 뉴스케일 파워라는 소형 원자로를 제작하는 그 회사가 주가가 10개월 만에 주가가 10배 갔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또 회의 시간에 했던 오클로라는 주식도 지금 현재 이번 10월 달에 한 달 동안에 그 주식이 무려 130%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럼 뭐 하는 거냐? 오늘 대통령께서도 천조 원자력 시장에 우리가 주도권을 잡자라는 걸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보다는 약간 늦게 반영이 되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우리가 AI 같은 경우도 SMCI라는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회사가 2020년부터 이제 먼저 갔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3년 1월 달부터 AI 관련주들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자력 관련주들도 특히 소형 원자로, 최근에 소형 원자로 관련주에서 BHI라는 종목이 이제 10년 박스권을 돌파했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도 매물대를 지금 이번에 22,000원을 소화를 했는데 저는 이게 바로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우리나라가 내년에 체코 원전 본계약을 3월달에 앞두고 있는데 거기를 향해서 우리나라 원자력 관련주들이 이제 그 천조 시대를 향해서 갈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면서 네. 11월달에도 원자력 관련주를 계속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 한 줄평 이야기였는데 오히려 원자력을 좀 더 강조하는 박병주 매니저였습니다. 자, 이어서 김병진 매니저님 오늘장 한 줄평 어떻습니까? 미국 증시가 바로미터다 이렇게 이야기 드려볼 수 있겠고요. 바로미터는 맞는데 네, 이걸 따라가야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따라가도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우리 증시가? 네, 오. 미증시가 일단 안 빠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큰 호재거든요. 사실 주식시장이 오르면 뭐가 증가합니까? 소비가 증가하잖아요. 미증시가 안 빠지고 있다? 미국 투자자들은 아주 호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이미지 자료를 제가 한번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 이제 실물 경기가 상당히 안 좋고 실질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보여서 국내 증시 진짜 가망이 없나? 약간 좀 안 좋은 생각들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이런 때가 기회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게 지금 여러분들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미지 자체가 이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하는 이제 경기 선행 지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리딩 이코노믹 인덱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LEI 지표라고 간략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이제 주식 가격.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주식, 증시가 좀 호황세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 미증시가 안 빠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라는 건 미국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자본가들도 주식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미증시에서 자금을 안 빼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미국 굉장히 괜찮을 거야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스탁 가격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수익률 곡선이 포함됩니다. 일드 커브. 보통 이제 장기금리가 경기가 안정적일 때는 장기금리가 높고 단기금리가 낮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기가 너무 뭐 과열권이 됐거나 안 좋거나 하면은 단기금리가 이렇게 리보금리가 튀어 오릅니다. 그러면 이제 연방준비제도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단기금리를 낮춰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를 맞추는 건데 이것도 지금 장단기 금리 차가 조금씩 평탄화 과정이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가 평탄화 과정이 돌아오고 있어요. 보통 장단기 금리 차가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를 뛰어넘으면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상화로 와주고 있거든요. 게다가 미국이 11월 달에 금리 인하를 또 단행하게 한다면 단기 금리가 더 낮아지면서 장단기 금리 차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밝힐 거고 이 지표에 또 포함되어 있는 게 주당 근무 시간이라든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포함이 되어 있고요. 소비자 기대 지수 포함되어 있고 제조업체들의 이제 실적을 볼 수 있는 신규 주문량 같은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 보시면 경기 침체 한번 왔었잖아요. 이때 지표가 쫙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코스피 지수가 3,300까지 올랐거든요. 대세 상승장에 왔어요. 정말 그 지수가 올까 싶었던 그때 지표를 보시면은 이 LEI 경기 선행 지수는 상승세 우상향을 그렸고 지금 보시면은 미국 경기 뭐 연방준비제도의 목적은 그겁니다. 경기가 과열되면 경기를 좀 식혀주고 경기가 침체가 되면 경기를 살려주는 거기지 이거를 뭐 충격을 주는 거 아니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좀 안 좋기 때문에 경기를 살리는 정책이 조금씩 이제 효과가 나올 것이다. 오히려 국내 증시 지금을 보셔야 되고 미증시가 안 빠지면 지금 국내 증시 적극적으로 매입하셔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오른쪽 끝에가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갈 룸들이 그만큼 보인다라고 좀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거 보면은 저도 와 확실히 이제 증시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채팅 하나 읽고 가보겠습니다. kit방님께서 자 오늘도 고려아연 보면서 한국 주식이 왜 꼴찌인지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저는 근데 이것도 지금 이해가 돼요. 네. 한국 시장 사실 지금 와 이렇게 굴러가는데 이거 미국 주식 따라가겠어요? 외국인도 괜히 이렇게 파는 게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들 정도고 오히려 외국인이 이해될 정도로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네.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국내 주식 시장도 그렇고 미국 주식 시장도 그렇고 미국도 지금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 트레이딩 계속
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 뭐 가치가 있어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테마거든요.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주식시장에는 사회 현상이 투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분 경쟁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오르고 이게 돈이 된다라고 하면은 자본은 쫓아가기 마련이에요. 근데 지분 경쟁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계속 내리려 나오니까 뭐 요즘에 연달아서 뭐 티웨이 항공이다, 뭐 대명 소노 시즌이다 이런 테마군 자체가 형성이 됐고 그거는 뭐 어떤 이유가 붙였던 간에 일단 이게 돈이 된다라고 하면은 주식시장은 수급은 또 거기를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렇게 그렇죠. 지분 경쟁에 대한 이야기는 뭐 이제 주가 상승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발판을 줄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네. 저는 고려연 보면서 유상증자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그렇죠. 예, 그건 좀 우리나라 보완해야 돼요. 그렇죠. 뭐 보완해야 될 점도 있고 약간 네. 타이밍이 예.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종목들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테마 매매하실 때는 유의하셔야 될 게 매국 끄즘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네. 다 잘라낼 때 정확하게 잘라내시고 잘 판단하셔가지고 오늘 이제 스침의 상한가에서 좋은 종목들 많이 나오니까 내용 보시면은 얻어가실 것들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은 좀 이런 거 보면서 어떻게 생각 드세요? 오늘 고려연 사태라고 할까요? 이렇게 유상증자를 공시를 해버리고 그동안에 올렸던 주가를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는 걸 보고 조금 박병주 매니저님도 불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정말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 뭡니까 주식 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이제 당국자들이 더군다나 제도를 쥐고 있는 정부에서 면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러지 못하도록 개인들을 농락하는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정말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저는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가들도 이제는 주주총회를 열심히 참석해서 이런 악독 대주주 이런 사람들을 정말로 근절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이제 피해를 입지 않고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어제 상한가를 쳤는데 어떻게 오늘 하한가 갑니까? 아, 그렇죠. 이거는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네.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이제 어떤 걸 조심하냐면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오를 때는 그럴 때 이제 조금 더 먹고 싶어도 과감하게 내가 익절을 해서 먹을 건 확실하게 챙기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그 상황이 오른 걸 이제 그 뉴스를 통해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뉴스를 통해서 그 팔아먹는 행위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내가 안 당하려면 우리 이제 스침의 상한가를 보시면서 기법을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제가 바로 전달이 안 돼가지고 요거 kit바이님께서 한 번 더 올려주셨거든요. 개인 투자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백인현 매니저님 이렇게 우리 스치면 상한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공부하기 위해서 저희 프로그램을 보는 거고 그리고 시장에서 직접 이렇게 뛰시는 건데 근데 이게 공부한다고 되는 일인가요? 네. 무조건 이제 공부한다고 되는 네. 일은 아니고요. 아니 저는 공부를 해도 이런 사태가 터지면은 네, 손을 쓸 맞습니다. 수가 없잖아요. 사실 이제 뭐 방금 고려연 사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뭐 공매도 부분도 있겠고요. 그리고 단독이라는 이름을 걸고 회사 측에 확인도 안 하고 기사를 쏟아내는 뭐 다양한 언론사들도 있겠고요.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정보 측면에서 너무 약간 세력에 비해서 너무 정보 측면에서 조금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역정보에 많이 당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최근에 이제 미국으로 넘어간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다시피 네. 국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 굉장히 실망을 많이 네.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또 그 정책하시는 분들이 또 잘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해외 주식만 하지 마시고 우리 국내 주식 하셔가지고 네. 국내 기업 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뭐 국내 시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국내 시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이제 입법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참고하시고 많이 고쳐주시고 우리 시장 좀 외국인도 많이 들어오고 활성화되는 시장을 만드는 이야기들 좀 더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특이점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이점 트럼프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 볼까요?
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도 스치면 상한과 함께하면 우리는 빨간 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종목, 트럼프 트레이딩 지금 시기에서 어떤 전략 좀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요, 대체로 이 트럼프 트레이드로 주목받으면서 올라가긴 했습니다. 근데 테마성이 좀 짙다라는 이 가벼움을 피할 수는 없었는데 오늘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에 의사표명을 하면서 아직 좀 기대감이긴 하겠는데 이 기대감과 현실 사이가 조금 좁혀졌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재건주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백인현 매니저님, 재건주들은 연속성이 조금 더 길어질까에 대한 게 오늘 가능성을 좀 본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뭐 11월 5일 미국 대선 가까워지게 되면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면 재건 관련 종목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최근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그 집에서 그 모니터를 5개를 띄워놓고 장중 실시간으로 종목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 보다 보면 테마 순환매가 지금처럼 빨랐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장 초반만 해도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이 막 급등하다가 밀리고 오후장까지 계속해서 우상향했던 거는 재건주밖에 없었거든요.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밀리고 일단 그런 측면에서 재건 관련 종목들도 오늘 올랐다고 해가지고 내일 또 오른다 이런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 관련 종목들은 트럼프 트레이딩, 즉 트레이딩을 하시란 말씀입니다. 안 올랐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하셔가지고 뭐 대장주의 있잖아요. 제가 전진건설 로봇 말씀드려가지고 오늘 목표가를 달성했는데 그런 종목들 같이 재건 관련 대장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 지금 많이 오른 상태에서 접근하시면은 자칫 물리셨을 경우에 11월 5일 미국 대선이 끝나면 여러분들 자칫하다가는 장기간 물리실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겠지만 그 사이에 부각을 받지 못하게 되면 장기간 소외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물타기 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갈 때마다 불타기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자칫하다가 물리시면 굉장히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제가 준비한 PPT 자료 한번 보시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PPT 자료 보시게 되면 트럼프 당선 배팅과 함께 달러 강세에 전환했다라는 이제 그래프를 보실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트럼프 당선 확률이 올라가면서 달러 강세가 전환되는 이유는 바로 관세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 중국 쪽에 폭탄 관세를 매기게 될 거고요. 그리고 주변 국가들에게도 한 10%대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관세 부과 같은 경우에는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 직권으로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최근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 높은 가격의 물건을 사게 되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상품을 구매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됩니다. 물가 상승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미국 연준 입장에서도 지금처럼 시장의 유동성을 풀어주는 기준금리 인하 정책을 적극적으로 취하기는 어렵다. 그 영향으로 오늘 국채금리도 최근에 변동성이 좀 꽤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한 4.2%에서 한 4.3%, 10년물과 2년물 같은 경우 그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그런 측면에서 국채금리가 올라가니까 시장이 탄력을 못 받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국채금리가 떨어졌을 때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채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트럼프 대선 지지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약간 그런 가능성은 좀 낮아지게 됩니다. 대신 달러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1,400원 돌파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좀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원자재가 나는 기업이 아니라 국가가 아니라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해야 되는데 그 수익 금액이 올라간단 말이죠.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물론 이제 수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상승하면 수혜를 받기도 하겠지만 뭐 대표적인 환율 상승 수혜주가 자동차랑 반도체인데 트럼프가 그쪽에 관세를 매기게 되면 우리나라 자동차랑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마진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최근엔 중국보다 북미 지역에 수출을 더 많이 하는 입장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랑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트럼프가 당선되게 되면 상대적으로 조금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높고요. 반면에 제가 뭐 최근에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많이 빠졌지만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북미 지역에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조금 호재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저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 원자력이랑 방산이랑 재건 관련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테마적인 측면에서 원자력이랑 방산, 재건 관련 종목들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신다면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뭐 크게 흔들림 없이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원전, 방산, 재건 이런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날 재건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재건은 오늘 좀 파는 날이 될 것 같고 오히려 이런 날은 좀 빠졌던 데가 오늘 그나마 방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방산 같은 종목들은 오늘 좀 담아가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또 올라가면 팔고 그런 전략 말씀이신 거죠? 네, 트럼프 트레이딩 전략에서 이제 방산 또 올라가고 재건 관련 종목들 또 올라가는데 같이 올라가죠. 최근에는 트럼프 트레이딩 전략에서도 테마별로 순환매가 조금 돌고 있어요. 방산이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재건 관련 종목들이 빠지고 뭐 예를 들면 방산이 최근에 올라갔던 이유는 북한이 러시아의 파병 이슈 때문에 방산이 올라갔고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방산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방산이 빠지면서 재건 관련 종목들이 튀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트럼프 관련 종목들이 세 개 동시에 올라간다기보다는 그 중에서도 순환매 돌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꼭 사고 팔고 하는 전략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네, 트레이딩 관점 이야기해봤고 근데 이제 미국 대선이 한 6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매니저님 OX 통해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지금 미국 대선 테마. 과연 이 남은 거리에 오늘 이제 지났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 다음 주 되면 월요일 정도 이제 시간을 줄 것 같아요. 한 4거래일 정도가 있는 건데 이 4거래일 동안 트럼프 트레이딩 할만하다 생각이 들면 5를 들어주시고요. 아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5를 들어주시고요. 아니다, 그래도 시간이 너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살리는 게 좋다 생각하시면 X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세 분의 결과 역시 박병주 매니저는 X 그리고 백인현 매니저와 김병진 매니저가 O를 들어줬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의 X 들어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들의 면면을 보면은 이제 그저께 3일 전인가 일신석재 그다음에 부산산업 소위 말해서 남북 경협주들이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이제 김정일하고 또다시 트럼프가 회의를 할 것이다. 친해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기존에 그 2018년에 이제 트럼프하고 이제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그 전에 남북 경협주들이 이제 10배 간 종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학습 효과를 노렸겠죠. 노려가지고 느닷없이 일신석재가 거의 상한가까지 갔고 오늘 또 장중에 10몇 프로까지 올라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또 사람들 그 시세를 확인하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진행됐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비트코인, 트럼프가 이제 비트코인을 더 갖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어제 이제 우리기술 투자 이 종목이 장중에 15% 정도 오르고 또 하나투자증권, 네, 맞아요. 그다음에 핑거 이런 종목들이 또 일제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간격이 한 3, 4일 간격으로 계속 뺑뺑이를 돌리고 있는데 11월 5일이 미국 대선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하는 종목들을 보면 그렇게 이제 시세를 끌어올려 가지고 밑으로 최근 한 달 저점을 보니까 대부분 50% 이상은 올랐습니다. 심지어 어떤 종목들은 100% 오른 종목이 있거든요. 이런 점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과열됐다 이미. 이런 종목을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종목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때는 이미 종목들이 급등한 상태를 확인하고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올려놓고 어떤 종목을 더 올릴지는 누가 모른단 말이에요. 올려놓고 이제 언론에서 나중에 우리 이제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유튜브에 뜬단 말이죠. 네. 그럴 때는 늦습니다. 저는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을 우리가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발상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했을 때 정말로 뭐 트럼프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 관련 IRA법을 폐기시켜 버린다.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주들 뭐 지원한 금액을 다시 회수시켜 버린다.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설 때문에 빠졌던 이런 업종들을 차라리 대통령이 이제 결정되기 전에 이제 천천히 사둔다면 지금부터 미리 올라간 것도 있더라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사둔 다음에 오히려 편안하면서도 수익을 거기서 거두지 않겠는가 저는 그래서 제가 X표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과열 상태이기 때문에 라고 이유를 말해줬습니다. 자, 그럼 김병진 매니저는 이 과열 상태 인정은 하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O를 들어주신 이유는 뭐예요? 사실 뭐 과열 상태인 부분은 있지만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건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절선에 이제 손절 라인을 잡고 사실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도 이거잖아요.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오면서 그런 거고 만약에 이 트럼프 트레이드가 성공을 했을 때 이 네. 갭 상승을 저는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수익으로 거둬졌을 때 이 수익이 감당이 되시는 분들은 충분히 트레이드 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고 대선 전까지 테마라고 본다고 하면은 저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계속해서 거래량도 가장 많고 그만큼 사람들의 이제 관심도 많고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난리잖아요. 트럼프 네, 관련된 그쵸. 종목들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매매를 하실 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나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맺고 끊으면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겠다. 뭐 예를 맺고 들어서 끊음. 뭐 이 종목의 테마성이나 올라간 거 알고 들어간다고 하면 손절 라인을 정확하게 좀 잡고 아. 매매를 해야겠다라는 관점만 있으면 이것만큼 수익을 지금 주고 있는 테마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부분이고 이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들 심지어 이 미국 시장에서는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수익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계속 수익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만약에 트럼프 트레이딩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손절 라인은 한 10% 내외로 잡는 게 좋아요? 아니면 조금 더 넓게 잡는 게 좋아요? 사실 손절 라인 10% 정도가 적당하죠. 손절 라인 10% 정도가 네. 적당하고 시장에서는요. 국내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항상 테마를 원해요.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2024년도에 많이 올라간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알테오젠도 10배 올랐고 한미반도체도 10배 올랐거든요. 사실 뭐 매번 그런 이제 이슈가 있는 종목이 더 갈까 하다가 더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선이 종료가 됐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진짜 됐어요. 트럼프 트레이드가 성공했어. 그때 이후로 더 간다고 했을 때에 난 그 수익을 누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도전을 하시면 되는 거고 아 나는 그게 좀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대선이 끝나고 그렇게 이제 보셔도 되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신다면 충분히 가능하고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돼서 제가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업종 하나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좋아요. 이미지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 어디일까요? 네, 바로 트럼프가 약가 인하에 대한 백악관에서 주요 코멘트를 밝혔습니다. 드디어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나온 건데요.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약가 인하 정책 메디케어를 한다라고 했죠. 예를 들면 일부 고가 의약품에 의해서 가격 협상을 추진해서 약가를 좀 떨어뜨리겠다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이게 이제 한국 제약바이오에는 좀 안 좋았어요. 고가의 의약품이 만약에 한국 제약바이오가 판매하는 그 약품일 경우에는 약가 협상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제 약가 연계 의약품 수입 정책을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거냐면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기업이랑 약가 협상해서 이익을 좀 줄이겠다라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저렴한 나라에서 약을 수입해오자. 이렇게 해서 약가를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왜 그러냐라고 얘기가 나왔고 이렇게 저렴한 나라에서 약을 수입한다면 국내의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CDMO 관련된 의약품 위탁 생산 기업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미국에서 그 노동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미국 공장에서 만드는 거랑 베트남이나 뭐 중국에서 만드는 거랑 약가 자체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트럼프는 그냥 수입해서 싸게 만들겠다고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의 이제 빅파마들과 협상해서 약가를 인위적으로 낮추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밝혔는데 이게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어쨌든 두 쪽 다 약가 인하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는 무조건 수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바이오시밀러나 바이오,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저는 굉장히 큰 호재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수입이기 때문에 또 약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게 아니라 저렴한 나라에서 가져와서 경쟁을 좀 부추기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쟁 촉진해서 국내 바이오텍 기업들이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져요. LC 제형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경구용 제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 경쟁을 촉진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수입하겠다라는 건 우리 재정 많아, 우리 그쵸. 약을 살 건데 어떤 나라 거 살지 몰라 하면은 당연히 기술을 이전하겠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한 이 발표 자체가 굉장히 국내 바이오텍의 호재고 이게 최근에 나온 소식이기 때문에 아직 시장에는 반영이 안 됐고 실제로 2017년에도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네릭 의약품을 많이 승인을 했어요. 네. 그때 시점에 태어난 게 셀트리온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관련돼서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CDMO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부터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건 언제든지 다시 한번 재탕삼탕 이슈가 나와서 제약바이오 띄울 만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해서 제약바이오를 다시 한번 보는 것도 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박병주 매니저님은 X를 들어주셨지만 이와 논외로
사실 여기도 지금 엮이려면 엮이고 있거든요. 원전이요. 네. 근데 원전은 이제 박병주 매니저님은 트럼프 트레이딩 아니어도 연속적으로 그 이후도 쭉 잘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저는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이제 그 롱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짧게 하는 것을 트레이딩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테마성 이슈로 접근을 저는 안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원자력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고, 이거는 그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상관없이 미국이 이제 올해 7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께서 원자력 배치 촉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소형 원자력 관련주들이 지금 주가가 그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2달러에서 22달러까지 무려 11배를 갔습니다. 그 기간도 한 10개월 걸렸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소형 원자로 가고 있지만, 그리고 또 대형 원자로도 계속 사상 최고치 주가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되어도 아니면 해리스가 되어도 상관없이 미국의 정책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원자력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이분이 굉장히 이미지가 강성해가지고 네. 세계 원자력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게 현재는 미국과 러시아입니다. 그런 부분을 그분 성격상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강력하게 주도권을 뺏어오고자 하는 그런 정책을 취할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문제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원자력 설계를 그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가 설계를 하지만 시공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시공할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는 우리나라, 중국, 러시아, 프랑스인데, 프랑스는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나이가 늙어가지고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 한국인데,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누굴까요? 바로 우리나라. 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께서도 오늘 천조 시장의 그분을 놓치지 말자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놓치지 말자에 들어가서 그 아주 세밀하게 미국과 정말 그 숨소리도 같이 호흡을 하면서 예. 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저는 원자력 시장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할 것이다 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박병주 매니저님,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은 네. 원전의 미래는 한번 또 불투명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이 원자력에 관한 배치 촉진법을 7월 말경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거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이미 법을 서명을 했다는 것은 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법을 폐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을 폐기하면 법적 질서, 안정성을 깨버리거든요. 이미 예산도 들어가고 다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해리스 대통령이 되더라도 상관없이 원자력은 좋을 것이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그분 같은 경우 성격상 러시아하고 중국의 어떤 선두를 볼 수 없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분 성격이 전형적으로 사업가적인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승부욕이 강하고. 예. 그래서 그분이 된다면 원자력에 대한 그 산업의 탄력성은 강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나라도 현재 웨스팅하우스하고 정말로 협상을 잘해가지고 네. 이런 그 몇십 년 만에 오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병준 매니저, 박병준 매니저 각자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과 관련해서 좀 봐볼 만한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백인현 매니저는 어디 주목하나요? 저는 이제 재건주 말씀드렸으니까 재건? 저는 이제 원자력이랑 방산 쪽으로 좀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원자력이랑 방산은 트럼프 수혜주의이기도 하지만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가 많이 늘어나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원자력에는 투자가 계속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 원자력 관련 종목들 사실 뉴스케일 파워랑 오클로에 비해서 현저하게 못 갔습니다. 뉴스케일 파워는 연초 대비 한 10배 올랐고, 오클로 같은 경우에는 9월 중순 대비 약 5배가 올랐는데, 우리 국내 원자력 관련 종목들 여러분들 주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참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원자력 관련 종목들은 지금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정부 차원에서 원자력을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여러분들이 매수해 놓으시면 결국에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원자력 관련 종목들 집중하셔야 되고, 대표적인 종목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방산 쪽에서는 제가 풍산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풍산? 네. 네. 풍산 같은 경우에는 방산 종목이기도 하지만 구리 관련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최근에 중국 경기 부양 이슈가 있을 때마다 구리 가격이 튀기 시작했는데, 물론 이제 최근에 구리 가격은 좀 조정을 받은 뒤에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1월 4일부터 8일 날 열리는 중국 전인데,
거기서 약 10조 원, 1937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 중국을 굉장히 압박할 겁니다. 중국을 압박할 건데 중국을 압박하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격을 굉장히 많이 입는단 말이죠. 지난 2016년도에도 트럼프 1기 때도 중국이 타격을 입었듯이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되어서 타격을 입기 전에 선제적으로 경기 부양 정책을 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10조 위안보다 더 큰 규모로 경기 부양책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향후 네.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방산도 아우를 수 있는 풍산을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는 원전과 방산을 주목하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와 풍산 종목 소개까지 해줬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김병진 매니저님 아까 말했던 섹터 내에서도 좋고요. 종목 어디가 좀 괜찮을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 특히나 이 바이오시밀러인 셀트리온을 관련된 수혜 종목으로 꼽아볼 수 있고요. 그 외에 CDMO 관련된 종목들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이따 무료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 네.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도 주목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우리기술투자나 하나투자증권은 많이 주가가 올랐으니까 두나무의 지분을 또 5% 가지고 있는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를 또 수혜 종목으로 뽑아봤고요. 네.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1억 원을 돌파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고점을 지금 도달했다라는 건데 이거는 올해 분위기 차가 정말 국내 주식시장과는 너무나도 확연하게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인데 아직 시장에 반영이 안 됐다라고 생각해서 이 두 가지 업종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에이티넘 인베스트 가상자산 관련주까지 소개해줬습니다. 자, 이어서 박병주 매니저님 네. 원전의 종목이 나올까요? 네, 저는 이제 그 아까 원전 전반적으로 업종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유망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현대 에버다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재건이네요, 그러면. 그건 재건인데 현대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버리겠다. 그리고 중동 사태도 해결시켜버리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정말로 이렇게 이속을 챙기는 국가는 누굴까요?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아마 미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로 인해 가지고 미국은 엄청난 무기를 지금 방산업체는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래서 또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망해가는 국가 누굴까요? 러시아입니다. 네.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국가는 대부분 망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지원해가지고 명나라가 청나라한테 망했습니다. 전쟁을 하면 결국은 그 나라 같은 경우는 국력이 소모되겠죠. 미국은 아마 그런 것을 즐길 것 같은데 그러면 트럼프는 이제 자기가 대통령 되면서 그런 부분을 종식시켜도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재건 부분이 좀 저는 될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제가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현대 에버다임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드디어 이 종목도 손님이 오신 것 같아요. 손님이. 자, 먼저 연봉을 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손님이 왔다는 것을 캔들을 가지고 봅니다. 연봉에서 양봉입니다. 양봉인데 2022년에 그때 당시에 이제 전쟁도 안 끝났는데 재건한다고 해야 주가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음봉이 올해는 양쪽으로 금관이 음봉을 감싸는 모양이 아주 기가 막힌 모양이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또 분기봉에서도 이제 지난 2분기 같은 경우는 윗꼬리로 여기 왼쪽에 있는 매물을 다 소화시켜 놓고 나서 이제 미국 대선이 임박해가지고 다시 양봉으로 치가 올라오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분기봉에서 굉장히 이거 중요한 신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봉에서도 볼린저 밴드 상단을 양쪽 금관, 요런 캔들을 금관이라 합니다. 여기 왼쪽 양봉, 음봉 두 개 음봉 캔들을 장악해버린 것을 금관형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금관형이 나왔고, 그리고 오늘 주봉 같은 경우도 이제 완전히 장대 양봉으로 만들면서 여기 왼쪽에 있는 매물을 소화시키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대 에버다임을 갖고 있는 주도 세력들의 의도는 자명합니다. 11월 5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것이라는 걸 그쪽에 승부수를 던지면서 아마 물량이 들어오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세한 건 오늘 10시 10분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모든 분들이 지금 그래도 트럼프 트레이딩과 관련해서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 안 짚어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요. 백인현 매니저님 보셨을 때 세론 대비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저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테마 외에 뭐 예를 들면 가상화폐 테마라든지 개인적으로는 가상화폐 테마라든지 그 외 트럼프 트레이딩 테마 같은 경우에는 한철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근데 원자력이랑 방산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상화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병준 매니저님. 저는 이제 가상화폐를 제가 이제 그 비트코인 그래프를 직접 실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시간 관계 다 좀만 짧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그래프를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그래프를 보면은 이미 이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면은 매물대를 돌파해가지고 천정을 돌파하는 그런 그림이 됩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거기서 천정을 뚫었을 때 가상화폐 관련 중에서 일부 매물대를 돌파한 우리 기술 투자나 이런 대장주군 같은 경우는 이제 살짝 눌림목을 준다면 오히려 매물대를 돌파하고 더 갈 수 있는 그런 그림도 나오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매물대를 돌파할 수 있는 쉬어가는 구간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첫 번째 특이점 트럼프 트레이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자,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이제 구글에서 오늘 실적이 좀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훨씬 좋은 실적이 나왔고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AI 수요는 확실히 입증이 되었고요. AI를 통해서도 클라우드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글, 알파벳의 주당 순이익 예상치가 1.85달러였는데 2.12달러. 엄청나게 상회한 수치거든요. 이 수치를 본다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막 AI 버블론 했던 거 좀 어떻게 보면 우려가 좀 불식되는 순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모처럼 우리 시장에서는 반도체 쪽보다는 오히려 소프트웨어가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도 참 이 소프트웨어가 좋은 종목이 딱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대장주들이 좀 올라갈 만한 포인트가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 매니저님, 네. 자 오늘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네. 여기에서의 연속성은 예상이 좀 되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한글과 컴퓨터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연속성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물론 오늘 보니까 이제 괜찮은 종목도 있었습니다. 괜찮은 종목이 있었는데 연속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MSCI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생성형 AI 그쪽에 소프트웨어를 하고 있는 SB 소프트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엿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 구글처럼 이렇게 AI 관련해서 실적을 확연하게 내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좀 없다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자 오늘 구글에 대한 실적 부분을 제가 매출액이나 순이익, 영업이익 부분 그리고 각 부분별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알파벳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3분기 매출액이 883억 달러로서 전년 대비 약 15%가 증가를 또 했었고요. 광고 매출액도 654억 달러로서 굉장히 이제 기대치보다 좋은 성과가 나왔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순이익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 34%가 증가해가지고 26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도 2.12달러로서 37%가 증가하는 수치가 나왔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85억 달러로서 역시 34%가 증가했고 영업마진도 4.5%가 증가한 역시 영업이익률이 32%를 달한 그런 성과가 나왔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세부적으로 나눠 본다면 구글 서비스, 특히 구글 서비스 검색이나 유튜브나 구독 서비스 부분이 765달러로서 전년 대비 한 13%가 증가를 했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 클라우드 부분이 무려 35%가 증가해가지고 114억 달러 부분의 매출액을 달성을 했는데, 그래서 그렇지만 구글 관련 주가들은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은 이런 부분 이제 구글이 이런 성적이 나왔다는 것은 AI 관련 이제 그동안에 AI 관련해 가지고 이거를 인프라를 깔았던 수준에서 이제는 AI가 이제는 우리 사업 속에 생활 속에 파고드는
즉 이제 AI가 그 하드웨어에서 뭡니까 솔루션, 즉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오는 그런 단계로 왔지 않는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준비한 하나 자료가 있는데요. 특히 그 보시면 제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이 회사는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팔란티어. 왼쪽에 있는 그림이 팔란티어라는 그 미국의 대표적인 AI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야, 이 회사의 그 사업은 온툴루지라고, 저도 온툴루지라는 개념을 연구를 해도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온툴루지 같은 경우 쉽게 말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우크라이나가 그 속속들이 모든 러시아 군대 움직임을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전쟁 효율화를 이끄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제공했었고, 특히 온툴루지를 통해서 팔란티의 온툴루지를 통해서 앞으로 병원 쪽에 적용을 한다면 지금 현재 그 시간 속도를 무려 10분의 1로 줄여버리는 혁신적인 부분을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이 그 이제 최초로 신규 상장했던 가격을 드디어 돌파를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하고 있는데 뭐 지금은 이제 금액은 적지만 나중에 살짝 오른쪽으로 꺾어서 눌림목을 주고 올라갈 때 본격적으로 투자를 할 생각인데,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는 AI 하드웨어에서, 즉 AI 인프라를 까는 단계에서 AI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우리 생활 속에 파고드는 그런 부분이 이제 스며들어서 미국 관련된 종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관련주들도 그쵸.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러니까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병준 매니저님, 지금 소프트웨어 그래서 지금 연구해야 되는 시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항상 아쉬운 게 우리나라 하드웨어 좋은 종목들은 정말 많습니다. 반도체 잘 만든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요, 이게 시총도 작고 네. 좀 테마성은 아직 있는 것 같고, 네. 여기가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하기가 좀 꺼려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팔란티어 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도 올라갈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차라리 팔란티어, 오라클, 메타를 사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팔란티어를 예를 들어서 뭐 한 주를 산다. 그러면 우리나라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도 물론 지금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발굴을 열심히 해가지고 팔란티어를 100만 원 투자했을 때 우리나라 AI 관련주를 1000만 원 투자하는, 그게 국뽕은 아니지만 결국은 우리나라 맞아요. 시장이 지금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런 골짜기가 깊으면은 결국은 산이 높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 시장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환율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서학개미들이 그 환차손을 입을 날이 올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85원대인데 저는 결국은 환율이 1200원대로 강세를 보일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서학개미들 같은 경우는 그 환차손을 180원을 손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 팔란티어만 볼 것이 아니라 국내 주식도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를 한번 발굴할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종 AI 어디가 괜찮을까? 소프트웨어 한번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들 자기만의 방식으로 AI 소프트웨어 OX 드는 시간 아닙니다, 박병준 매니저님. 네, 자, 우리 옥석을 좀 가리는 이야기를, 옥석 어떻게 가리는 게 좋을까? 매니저님들 세 분만에 나는 만약에 AI 소프트웨어 본다면 이거를 중점적으로 볼 거야. 생각하신 거 있으면 하나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박병준 매니저님. 네, 저는 이제 제가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한글과 컴퓨터, 이 종목을 이제 말씀드리기 그런 건 아닌데, 근데 한글과 컴퓨터가 나름 지금 이 한글과 컴퓨터를 쓰고 있는 기업들이 많고, 개인적으로 저도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인프라가 많이 깔려 있어가지고 한글과 컴퓨터가 지금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대차가 최근에 KT그룹의 지분을 늘리고 있어요. 그거는 뭘까요? 지금 현대차 그룹은 AI 시대를 꿰뚫어 보고 있는데, 지금 KT가 그쪽으로 AI 소프트웨어 쪽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KT 주가가 그 부분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KT 주가 같은 경우도 완전히 이제 저평가 상황을 끝나가지고 추세가 살아서 가는 그런 구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KT 관련 소속사에 있는 소프트 회사들을 우리가 발굴한다면 거기서 생각보다 좋은 종목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KT와 좀 연관이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들 잘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김병진 매니저님 차례입니다.
네, 저는 방금 박병주 매니저님이 말씀해주신 내용에 감동을 먹었는데요.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혹시? 네, 어. 팔란티어가 그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전쟁 상황의 그 네, 상비한 맞아요. 정보. 제가 생각하는 AI의 가치는 이게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단 산업 사이클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게 수요 공급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정밀한 데이터를 제공한다면 수요가 과연 안 생길까가 저는 의문이 들 정도로 사실 AI 저도 쓰고 있고 구글 클라우드 저도 쓰고 있거든요. 네. 너무 편리하고 너무 이게 정말 정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격차가 심각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경기가 안 좋잖아요. 여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사람들이 스타일을 따지는 게 아니라 가치 중심적으로 소비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AI 매출이 나오고 있다는 건 내가 다른 거랑 비교를 했을 때 AI를 쓰면 너무나도 편리하고 내 일을 확실히 줄여주는구나. 구매력이 확실히 있다. 이거 돈 좀 써도 되겠다.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하면서 소비가 나오는 거라서 그쵸? 경기가 확장기로 갔을 때는 뭐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 저는 이제 미국 기업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토종이 빅테크 없다. 기업들 토종은 없다. 국내 기업에서는 그나마 이제 네이버 정도, 네이버 카카오 정도가 AI를 좀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봐야 되는 부분이고, 뭐 정말 이제 수익을 노리신다면은 미국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네. AI가 수요 공급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금리까지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트럼프 대통령 만약에 다시 당선된다고 해서 네. 법인세 인하까지 나오면은 예. 빅테크 기업들 계속 투자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돌려서 갔지만 국내는 좀 쉽지 않다 하는 걸로 정리를 네. 해보도록 할게요. 백인현 매니저님 어떨 것 같으세요? 저도 근데 AI 소프트웨어 국내 토종은 좀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을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제 우리나라는 잘하는 거 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HBM 쪽 워낙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의 독보적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하드웨어 쪽으로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지. 소프트웨어 쪽은 사실 과거에 이제 AI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 한 차례 주가가 많이 급등한 적이 있잖아요. 그 이후로 조정을 받고 최근까지 못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단발성 이슈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들어가신다면 자금이 묶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나라가 잘하는 AI 하드웨어 쪽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게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소프트웨어 내에서는 어떤 종목 봐야 될지 그럼 한번 박병주 매니저님은 한글 컴퓨터 외에는 없습니까? 제가 이제 저는 이제 SP 소프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오. 한글과 컴퓨터는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 이 종목에 한번 그래프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주가 위치가 어딘가를 보면서 설명드리겠는데 SP 소프트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 주가가 상장을 27,600원대 해가지고 지금 6,010원까지 지금 계속 내리막을 걸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제가 봤습니다. 우리나라 이 소프트 회사들이 좀 실적이 안 나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를 보면 매출의 규모가는 약 한 350억대, 2023년에 그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을 놀랍게도 2019년부터 계속 지금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돈을 계속 벌고 있는다는 것은 이 회사가 이제 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 수요가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실질적인 AI 소프트웨어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 회사는 AI, 생성형 AI 부분 쪽에 업데이트를 해서 이제 그 부분을 시대의 흐름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주가 흐름도 굉장히 이제 강하게 오늘 탄력이 나왔기 때문에 SP 소프트를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매매 타임이면은 제가 또 무료 방송에서 시간 나는 대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P 소프트 이야기해 줬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만 소프트웨어 쪽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신경을 세발자전거님께서 이분은 항상 준비 많이 하시네. 이렇게 또 박병주 매니저님 항상 준비성 철저하다. 이렇게 또 써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대본에 보니까 김병진 매니저와 백인현 매니저는 여기를 모두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로 집중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아까 백인현 매니저는 방금 이야기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드웨어에 주목하자,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김병진 매니저 뭐 손을 들었는데 뭐 수정하실 겁니까? 국내에선 하드웨어지만 미국 주식까지 본다면은 그쵸, 예. 네. 알파벳과 메타는 보셔야 된다. 꼭 보셔야 된다. 네. 왜냐하면 경기가 지금 안 좋아졌다가 좋아지면 시장 점유율을 확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냥 확 좋아지거든요. 네. 지금 뭐 구글 메타는 확실하잖아요. 인스타그램. 그리고 뭐 구글은
유튜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두 종목까지 미국 주식 추가할 수 네. 있다면 추가하고요. 국내 관련돼서는 AI 서버 투자 계속될 거기 때문에 PSK 홀딩스랑 테크윙 선정했습니다. 네, PSK 홀딩스와 테크윙 오히려 좀 하드웨어 쪽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똑같죠? 같은 종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 또한 또 PSK 홀딩스와 테크윙 하드웨어 쪽을 좀 주목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특이점도 마무리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특이점 넘어갑니다.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오늘 아이오닉 9 이 티저 영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진이 나왔습니다. 잠깐 봤는데도 와 이쁘다. 이것도 히트치겠네. 현대차가 또 일을 잘했네. 라는 이야기를 또 들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또 이제 전기차가 이 시기에 나오는 게 맞는 것인가 뭐 다양한 이야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준 매니저님, 네. 오늘 요거 아이오닉 9 네. 티저 사진을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쁜데 네. 야, 이게 과연 이제 자동차 판매량의 일조가 될지 안 될지가 좀 궁금한 포인트입니다. 네, 저는 1조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아이오닉과 이제 기아의 EV 라인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같은 회사이긴 하지만 뭐 경쟁 제품이라고 봐야 되는데 다른 점은 아이오닉은 배터리 용량이 좀 훨씬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더 확대된 배터리 용량이 들어갈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저는 내년도에 굉장히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네. 금리가 어쨌든 단계적으로 인하를 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치적 이벤트 특히나 미국의 정치적 이벤트는 글로벌 이벤트라고 봐도 되는데 이게 사라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기업들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제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지금부터 좀 지켜봐야 된다 생각하고요. 이미지를 한번 보면서 이 전기차 쪽에서 보셔야 되는 부품 관련된 종목들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엔진 시스템을 담당하는 P 시스템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의 핵심은 EPCU라고 보시면 돼요. EPCU는 전력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죠. 모든 게 다 전기차이기 때문에 전기가 끊기면 자동차가 멈추는 거기 때문에 EPCU 관련된 종목들도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번에 또 수혜를 보는 거는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BSA 시스템 이 세 가지가 저는 수혜를 볼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 이미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쪽 관련돼서 종목들 수혜를 볼 것 같고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PA 시스템 쪽에서는 제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본다면 현대모비스가 좀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내연기관 차는 뭐 엔진이었다면 이제는 모터, 인버터, 감속기 이런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이 구동 모터 코어를 납품하고 있는 S&T 모티브나 대원광업 이런 기업들 이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BSA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의 상태를 또 검사를 해주는 부품 쪽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많은 부품들이 BSA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배터리를 실시간으로 체크해주는 뭐 BMA 케이스를 만드는 덕양산업이라든가 그리고 BPA 케이스를 만드는 성우하이텍, 화신, 냉각 관련된 게필러를 만드는 나노팀 그리고 뭐 와이어링 하네스 같은 경우에는 THN 유라테크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수혜를 볼 수 있겠고요. 네. EPCU 관련돼서도 뭐 현대모비스 계속해서 이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뭐 자동차 부품 특히나 이 전기차 쪽이 내년도 저가 전기차들이 출시가 되고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하면 어쨌든 금리가 인하되면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살잖아요. 코로나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리가 거의 0%까지 뭐 물론 0%까지 떨어지진 않겠지만 금리가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활성화됐고 기업들도 자본 투자가 활성화됐던 부분이라서 자동차 관련된 부품주들 지금 바닥이다 이렇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준 매니저님, 뭐 PE, EPCU, BSA 이 세 가지에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부품 그리고 관련주들까지 소개를 해줬는데 듣다 보니까 너무 늘어지고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하나만 딱 골라주셔야죠. 뭐가 가장 괜찮아요? 네. 네. 하나만 딱 두 개를 골라보겠습니다. 좋아요, 두 개도. 네. 현대모비스랑
대원강업 정도 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 제가 내용이 워낙 구체적이기 때문에 무료 방송에서 상세히 풀어드릴 건데 네. 구동 모터 코어가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쵸? 전기차를 출시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랑 대원강업이랑 또 이제 반반 이렇게 현대차에 또 납품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런 쪽 기업들은 수혜를 볼 수 있겠다 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와 대원강업 두 가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금 아이오닉 9이 나오고 우리나라 좀 전기차 수요도 올라가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조금 더 좋은 반응이 나와서 현대차 매출량에도 늘어나고 쭉쭉 매출, 영업이익, 실적 다 좋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요새 자동차주들, 현대차, 뭐 기아차 주가 보면은 좀 답답하기는 똑같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지금 만약에 본다면은 이 모멘텀 가지고 완성차나 그 자동차 부품 쪽을 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2차 전지를 보는 게 나을까요? 저는 2차 전지 보는 게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목도 뭐 저는 항상 실리콘 음극재 말씀드리듯이 그렇죠. 지금 왜 제가 이제 2차 전지를 쪽을 보는 게 더 낫다고 말씀드리냐면 우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반도체를 보면 레거시 반도체보다 HBM 관련 종목들 훨씬 더 잘 주가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차 부품 관련 종목들보다는 그래도 전기차 부품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더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실리콘 음극재의 대주전자 재료가 가장 대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강조, 실리콘 음극재, 대주전자 재료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박병주 매니저님 완성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2차 전지 둘 중에 지금 본다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제 2차 전지 쪽을 오히려 더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 2차 전지 좋게 보는 이유는 자동차 관련 종목들을 이제 볼 때 우리가 이제 그 개인 투자가 접근할 때에 그런 이슈보다도 그 자동차 관련주들과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추세가 어디가 좋은가 저는 먼저 추세를 보고 나서 그다음에 이슈를 보는 편인데 네. 지금 그 자동차 관련주는 대장주군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가 지금 그 3분기도 계속 지금 하락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4분기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추세가 약간 별로 좋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 부품주들도 추세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실적은 좋아가지고 굉장히 그 저평가돼 있는데 추세가 계속해서 그 좋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네. 이제 물론 장기적으로 본다면 자동차 관련주도 지금 굉장히 그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제가 한번 기아를 보면서 얼마나 싸게 되는가를 한번 기아의 그 재무제표를 보면서 짧게 말씀드리고 예.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아 준비된 자료가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그 기본적인 재무제표만 본다면 그야말로 억울할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저 보시면 ROE가 지금 15%예요. 그러면 이 회사가 퍼가 최소한도 10%가 되는데 예상 그 내년치 퍼로 보면 3.6배입니다.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의 저평가하고 맞물린 겁니다. 이 정도로 지금 저평가돼 있는데 추세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 전기차 관련 대장주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이 종목이 드디어 3파동을 갈 것 같아요. 1파동 끝내고 나서 11월 달부터 내년 3월까지는 3파동 갈 때 저는 한 최소한도로 50% 이상 가지 않을까.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간다면 다른 2차 전지 관련 양극재, 음극재 그 외 재료 관련주도 그보다 더 가지 않을까라고 보면서 저는 2차 전지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가 대본 좀 잘못 읽은 겁니까? 박병주 매니저님. 네. 여기 탑픽 종목은 서현이화가 나와 있어가지고 네. 제가 뭐야 서현이화야 2차 전지야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저한테 질문을 하시기를 어디가 업종이 나냐 여쭤보셨고 그죠. 거기서 이제 자동차 탑을 꼽은다. 오늘 현대차가 이제 주제가 되기 때문에 그 현대차 관련해서 네. 이제 관련 회사로 본다면 서현유화를 제가 준비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박병주 매니저님이 진짜 순수하게 준비를 해오신 거네요. 김병진 매니저 이렇게 발표 이렇게 현대차 새로 나온 거 이렇게 브리핑도 하고 백인현 매니저 둘 다 대주전자재로 준비해 왔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 이거 박병주 매니저님만 서현이화 준비하셨고 2차 전지가 더 좋은데 하지만 자동차가 주제니까 난 서현이화를 했다.
그렇죠. 오늘 우리 저희 주제가 계속 이제 현대차를 야. 가서 줄이 끌고 왔고 이 이슈의 핵심이 지금 그 차 아닙니까? 현대차 관련 기한 이슈인데 거기에 부품 회사가 서현이하기 때문에 그 종목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저한테 질문을 하시기를 업종은 뭐가 나냐 했을 때 그러면 진차적이 낫다 이런 관점 말씀드린 겁니다. 네, 김병준 매니저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이 자동차 부품 쪽은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네. 무료 방송에서 소개를 하려고 요거는 이제 좀 아껴둔 거고 네. 2차 전지 쪽으로 토픽 종목을 준비해 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 좀 아마 지금 방송 보시면서 헷갈릴 것 같습니다. 박병준 매니저는 주제가 자동차니까 난 자동차 관련주를 갖고 왔다. 하지만 자동차 안에 2차 전지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라는 접근 방법으로 가면은 백인현 매니저, 김병준 매니저처럼 대주전자 재료도 이제 갖고 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어디가 진짜 좋은지, 진짜 좋은 종목은 무엇인지를 보시려면은 무료 방송 가서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그렇죠? 네, 내일 아침 8시에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들 유튜브에서 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다 소개한다라고 합니다. 네, 아침에 또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백인현 매니저의 무료 방송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병준 매니저님, 아까 방송 초반에 채팅 하나 올라왔었어요. 박병준 매니저님 덕분에 좋은 곳 이사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또 올려주신 분이 있으십니다. 무료 방송 가면 이사할 수 있나요? 네, 제가 오늘 오늘 그러니까 10월 달에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대화제약이었죠. 거의 100% 올랐는데 아마 그 종목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역시 또 그 11월 달에 유망주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월 달 유망주를 오늘 10시 10분 무료 방송에서 준비했는데 자, MBN 골드 유튜브 오셔가지고 10시 10분 무료 방송에서 제가 11월 달 유망주를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꼭 가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김병준 매니저의 무료 방송은요? 네, 저희 박병준 매니저님께서 예전에 그 주식시장의 가짜 상한가를 조심하셔라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주식시장의 진짜 상한가를 예고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을 무료 방송에서 네. 진짜 상한가 종목들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짜는 가라, 진짜만 와라. 김병준 매니저의 무료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한 탑5로 이어집니다.